안녕하십니까. 삼성서울병원 소아청소년과의 저는 최연호. 저는 김미진입니다. 네, 저희는 그 소아청소년과에서 염증성 장질환이라 그러죠. 크론병과 궤양성 대장염 파트를 지금 맡아서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요. 그동안 이제 어머니들이 외래에 오셔서 이런 걸 소아 크론병이라든가 뭐 궤양성 대장염으로 진단받고 오면 상당히 궁금하신 게 많으시잖아요. 근데 외래에서 다 얘기를 못 해드리는 것들을 질문을 모아서 답을 해드리는 시간을 갖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제 이어지는 얘기들은요, 어떻게 보면 염증성 장질환이 그동안 쭉 한 20여 년 소아에서 처음 있어 왔는데 그전에는 발견이 안 됐거나 아니면 우리나라엔 거의 없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염증성 장질환이 발전돼 가면서 치료가 많이 좋아졌죠. 그 얘기를 해드릴 거고, 또 질문의 대부분이 부작용 걱정도 많이 하세요. 뭐 그런 거라든가 앞으로 미래에 어떻게 될지 어머니들이 제일 궁금해 하시잖아요. 우리 아이가 미래에 어떻게 변할지 이런 거에 대한 얘기를 오늘 질문과 대답으로 해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이 있어요. 이게 제일 고민하시는 문제일 것 같긴 한데, 이 염증성 장질환, 크론병과 궤양성 대장염은 정말 평생 낫지 않는 질병일까요? 네, 보호자들이 진단받으시면 가장 먼저 하시는 질문이고 걱정을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이죠. 그래서 우리 아이가 과연 이번에 진단을 받았는데 언제까지 약을 먹고 이 병은 평생 갖고 가야 되는 병이냐 이렇게 많이 물어보세요. 그래서 과거에는 사실은 굉장히 드물기도 하고 굉장히 이제 고치기 어려운 난치성 질환으로 생각을 했지만 최근에 이제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워낙 좋은 약들이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저희 병원 케이스도 약을 끊은 단약한 케이스들이 한 50케이스 정도 되는 것처럼 약을 끊고 정말 그런 개념에서 본다면 나은 환자들이 꽤 있는 거죠. 그래서 평생 낫지 않는 병이 아니라 잘 케어를 하고 조기에 빠르게 치료를 한다면 충분히 조절을 잘하고 완치도 가능한. 그렇죠. 완치가 그렇죠. 완치란 가능한 표현하기는 어렵겠지만 약을 끊는다면 정말 끊는 것을 완치로 본다면 완치도 가능한 그런 병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전과는 많이 달라진 건 확실한 네, 것 많이 같아요.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치료 자체가 결국 어떤 제한된 치료였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그냥 일상생활을 유지하는데 급급했던 그런 모습이라면 지금은 완전 정상 생활로 돌아서 있는 그런 네. 치료가 왔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두 번째 질문이 있는데요. 그렇게 좋아진 치료들, 특히 이 최신 치료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라고 많이 물어보세요. 과거에 쓰던 뭐 스테로이드나 면역 조절제 이런 것들을 넘어서서 최근에 이제 소아청소년 연령에서는 뭐 인플리시맵, 아달리무맵 같은 생물학적 제제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인 연령에서는 굉장히 더 폭이 넓어져서 유스테키누맵이나 베돌리무맵, 토파시티닙 등등 다양한 생물학적 제제들이 이제 나와 있고 그동안의 소아에서는 잘 쓰지 못했던 거죠. 약물들, 연령 제한으로 못 네, 썼는데 지금 성인이 돼서 쓰고 있고. 네. 지금 그런 것에 대한 이제 소아의 적응증을 넓히기 위한 임상 시험을 본원에서 시행하고 있고 이런 세계적인 트렌드를 봤을 때는 소아 연령에서도 이런 치료들이 곧 적응될 날이 멀지 않았을 것 같아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다양한 치료들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결국 한 10년 전에는 생각지도 못했던 약들이 지금은 계속 발전이 되고 있는 과정이죠. 이렇게 되면서 그 혜택은 우리 환자들이 보고 있는 건 맞습니다. 좋은 약이 들어왔기 때문에 치료 효과도 되게 뛰어나게 된 거죠. 하지만 그거에 대한 단점도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보호자들이 새로운 약제나 생물학적 제제, 뭐 약을 시작할 때 소개를 드리면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들이 이 약을 쓰면 어떤 부작용이 있나요? 부작용이 너무 걱정돼서 못 쓰겠어요.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죠. 어떨까요, 교수님? 그 약물 부작용 문제 정말 심각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겪은 분들이 되게 많아요. 예를 하나 들어보죠. 스테로이드 같은 거, 그 약은 쓰면 일단 좋아집니다. 관해가 온다고 그러죠. 하지만 가장 부작용이 뭐예요? 그 쓰는 기간 동안에 성장이 안 되고, 특히 소아청소년 성장이 안 되고, 얼굴이 많이 커지고, 털도 많이 나고, 뭐 혈압도 달라지고, 그래서 오히려 그 약은 목적이 끊는 게 목적인 약이 돼버렸습니다. 근데 그 약을 쓰면 좋아졌다 끊으면 다시 그게 다시 나빠지고 이런 경우를 많이 경험하는데, 그래서 이런 약들에 대한 부작용을 어떻게 처리하는가가 제일 중요한, 예측하는가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아자치오프린이라는 약 있죠. 네. 그 약은 부작용이 뭐가 있죠? 혈구도 감소되고 탈모도 생기고 맞아요. 네. 백혈구도 감소된다 그러죠. 머리카락도 네, 빠지고. 빠진다니까 청소년 환자들이 그거를 좋아할 수가 없는 약들이에요. 근데 그런 약들 플러스 또 우리 요번에 새로이 많이 들어와 있는 그런
생물학적 제제, 제제? 주사 제제라 그러는데 뭐 주사 제제도 어디 찾아보면 맞을 때 위험할 수도 있어요. 뭐 오랫동안 맞다 보면 특히 남자아이들 큰 아이들한테는 암도 암도 와요. 뭐 심해서. 이렇게 쭉 오는데 사실 그게 아주 극소수의 일이고요. 그런 것들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걸 치료 약물 모니터링이라고 그러죠. 그 방법을 잘 사용하면요. 그 환자가 방문했을 때마다 피를 조금만 더 뽑으면 그 피 안에서 약물의 농도, 내성, 우리가 보통 항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 내성까지 다 예측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약물 농도가 너무 높으면 부작용 올 거니까 미리 줄이면 되고 너무 낮으면 또 바꾸면 되고 올리면 되고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거든요. 지금은 그 시기가 온 거죠. 이제는 치료 단계에서도 약물도 컨트롤할 수 있는 시기가 왔기 때문에 너무들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은 네. 그런 게 있습니다. 결국 경험이 많은 병원에서는 이런 것들을 컨트롤해가면서 더욱 환자들한테 이득이 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래 이런 부작용과 함께 보호자분들이 가장 많이 걱정하시는 게 과연 우리 아이가 크론병이나 궤양성 대장염 때 수술이 많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정말 이런 문제 없이 협착이나 수술 없이 잘 치료가 될 수 있을지에 대한 걱정을 또 많이 하시죠. 요즘은 이제 부모님들이 공부를 많이 해오시니까 이제 정보를 찾다 보면 크론병이나 궤양성 대장염의 제일 마지막 단계에 가면 협착도 오고 수술받게 될 확률이 높다. 그동안 그래 왔었던 건 맞는 것 같아요. 네. 특히 성인들한테는 한 50% 정도 수술을 받아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던 시대가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아니라고 봅니다. 아까도 이제 말씀을 해주셨지만 이 주사제라든가 이런 거를 조기에 우리가 투입함으로써 소아청소년은 그 처음에는 협착 단계가 아니에요. 초기 무슨 단계죠? 초기에는 염증 단계에서 단계잖아요. 빠르게 그냥 염증 단계 때 그거를 빨리 막아줌으로써 협착으로 하는 걸 미리 막을 수 막을 수 있는 있죠. 네. 그런 게 더 가능한 시대가 온 거죠. 네, 그래서 실제 저희 병원에서도 수술까지 간 염증성 장질환 환자가 5% 미만이기 때문에 그런 걱정은 크게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치료가 바뀌었다는 겁니다. 치료가 변화됐기 때문에 그만큼 그 많은 혜택이 우리 환자들한테 가게 돼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또 이 마지막 질문들이 가장 중요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질문이 이런 게 와 있습니다. 이제 크론병과 궤양성 대장염의 진단을 받으면 도대체 무엇을 먹일 것인가 이 얘기가 아주 많이 나오잖아요. 어떻게 네. 생각하세요?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도대체 뭘 먹여야 될지 너무 고민하시고 스트레스를 엄마들이 많이 받으시는데요. 특히 크론병 환자의 경우에 초기에 활동성, 중등도 이상, 염증성 장질환, 크론병으로 진단이 되면 저희가 8주 정도 완전 경장 영양 치료를 합니다. 그래서 8주간 뭐 엘레멘탈 028이나 모노엘 같은 이런 완전 경장 식품을 먹게 되고 다른 음식을 제한하게 되는데 그 이후에 이제 관해기에 접어들면 일부 이제 다른 병원들에서는 많이 시기를 제한하게 교육을 하시는 병원들도 있는데 저희 병원에서는 최대한 이제 가정에서 엄마가 해주시는 음식은 크게 제한은 안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외에 이제 뭐 실제로 염증성 장질환에 좋지 않다고 여겨지는 음식들, 예를 들어 가공육이라든지 식품 첨가제, 뭐 색소 이런 것들이 들어있는 음식은 제한하도록 교육은 하고 있지만 그 외에 엄마가 집에서 해주시는 음식에는 크게 제한하지 않고 아이들이 너무 스트레스 받지 않게 조금 그런 정서적인 지지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매우 중요한 포인트 같습니다. 이게 막 성장해야 되는 아이가 그 시기에 병이 걸린 건데 그 아이한테 성장을 막을 수 있는 그런 음식 제한이라든가 이렇게까지 나가버리면 또 회복이 불가능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지금 김미진 교수님 얘기하셨듯이 되도록이면 먹는 쪽을 우리는 좀 풀어주는 게 맞겠다. 결국 우리가 부모의 입장이 한번 돼보면 될 것 같고 또 네. 환자 입장이 돼보면 네. 그거를 이해할 수 있는 문제 같아요. 이 아까 얘기한 경장 영역이 8주 들어가는 거 문제를 조금 얘기해 볼까 하는데 상당히 힘들죠. 힘듭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단군 신화랑 똑같은 거 아닙니까? 네. 곰이 쑥을 먹고 사람이 됐듯이 정말 아이들이 다른 음식의 유혹을 다 뿌리치고 8주간 그 이제 식품만 먹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쉽지 않은 과정이죠. 정말 의지가 필요한데 우리들이 어른들이 해야 될 일은 그런 것 같아요. 그 의지를 북돋아 주는 거죠. 네. 너 할 수 있어. 그렇게 해서 쭉 따르게 하고 이제 좋은 치료가 들어가면서 먹는 거를 풀어주고 그러면 사실 제일 좋은 치료 앙상블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까지 저희가 한 5가지 정도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드린 것 같아요. 제일 많은 질문들인데 한번 요약을 해볼까요? 제일 먼저는 이 크론병의 치료가 많이 변했다는 거 어떻게 생각하시죠? 그거는 결국은 먹는 약에서 생물학적 제재라는 주사제로 많이 넘어오고 있고
또 그것이 조기에 투입이 되는 건데 약물에 대한 부작용들이 많이 걱정이 되고 있잖아요. 그 걱정도 요즘은 모니터링 시스템이라는 걸로 어느 정도 커버를 할 수 있는,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갖고 있고, 또 그러다 보니까 뭐 협착이라든가 수술률도 수술도 많이 떨어지고 결과적으로 먹이는 문제는 조금 더 자유롭게 조금 더 자유롭게, 이게 해줄 되게 수 중요한 있게. 것 같습니다. 너무 우리가 어떤 한 무서움, 두려움을 가지고 있을 때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끙끙대면 또 그 자체로 문제가 되기 때문에 네. 저랑 김미진 교수, 우리 김미진 교수님이 한 팀이 돼갖고 또 우리 환자와 보호자분들 전부 다 한 팀이 돼서 서로를 믿고 진료를 해가는 과정이 가장 중요한 치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은 듭니다. 네, 좋은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정도로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또 다른 얘기들은 외래에서라든가 또는 다른 이런 기회에서 저희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봐주셔서 되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